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밌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 스피커만 교환했을 때 음질을 좀 더 개선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대상 차량은 벤츠 E클래스,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 사양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스피커 교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던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일반 오디오가 장착된 벤츠 E클래스는 국산 아반떼보다도 못한 수입차 중 가장 소리가 못한 차량인데요. 출력이 너무 작고 6.5인치 미드 우퍼가 조수석에 한 개만 설치되어 저음이 너무 작고 소리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들리죠. 음상도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소리가 좌측에서 들리면서 우측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고음 소리도 작아서 소리가 멍청하게 들리죠. 앞도어에는 트위터와 4인치 미드레인지가 싱글 와이어링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뒷좌석은 트위터 없이 4인치 스피커만 설치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 음악을 들으면 오래된 라디오 소리처럼 들리죠. 참고로 부메스터 옵션이 있는 이 클래스는 뒷좌석에도 트위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정 상태의 RTA를 측정해보면 연식에 따라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데이터로 측정이 됩니다. 기준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중역대의 깊은 딥이죠. 중역대의 딥은 연식과 관계없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관계없이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이 클래스에 무조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굉장히 가볍게 들리는 원인이죠. 저역대의 깊은 딥은 연식에 따라 정도는 약간 다르지만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저음이 너무 약하죠. 중고역대 피크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소리를 날카롭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5km 이상의 고음은 연식에 따라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따라 RTA 값이 틀리는데 2016년식 이전 차량과 2017년식 이후 차량의 고음 소리가 차이가 납니다. 2017년식 이후 차량이 고음이 좀 더 맑게 들리죠.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에 가장 많이 설치하는 포칼 ES100K를 프론트 도어에 단순 스피커 교환만 하게 되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 어때 보이세요? 뭔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나요? 파란색이 순정 상태, 빨간색이 스피커만 교체한 후 RTA입니다. 10km 이상의 고음만 높아진 거 말고는 중역대의 깊은 딥이나 중고역대의 피크가 변하지 않았는데 7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정도 변화라면 스피커 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번 동영상의 목적은 추가적인 부품이나 개조 없이 음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순정 오디오에서 스피커에 어떤 특성으로 내보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부메스터가 없는 E 클래스의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입니다. 저음과 고음만 증폭이 되어 있고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지 않는 플랫한 특성을 보이죠.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2016년식 이전 차량과 2017년식 이후 차량은 좀 다릅니다. 2016년식 이전 차량은 저음과 고음이 증폭되어 있지 않은 거의 플랫한 출력이었는데 저음과 고음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 때문에 2017년식 이후 차량부터는 이 부분을 증폭을 해서 출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리를 들어봐도 이 클래스 연식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들리죠. 순정 오디오에서는 저음과 고음의 대부분의 주파수를 플랫하게 출력하는데 스피커에서는 왜 이렇게 심한 딥과 피크가 있을까요? 스피커 문제일까요? 우선 순정 스피커에 붙어있는 패시브부터 확인해보죠. 4인치 미드레인지나 풀레인지 스피커의 경우 대부분 100에서 150Hz 이하의 주파수를 재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벤츠 순정 스피커에서는 100마이크로패럿 콘덴서를 이용하여 저음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이패스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100마이크로 콘덴서 한 개만으로 1차 필터를 사용해서 하이패스 시키면 너무 많은 중역과 중저역대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벤츠 순정 트위터에는 4.7 마이크로패럿 콘덴서가 1차 필터로 하이패스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용량이면 임피던스가 4옴인 스피커를 기준으로 대략 8000Hz로 하이패스 됩니다. 순정 4인치 스피커가 풀 레인지 스피커로 대략 10kH까지 재생을 할 거고 이 부족한 10kH 이상의 고음은 트위터가 보조 역할로 재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순정 스피커 RTA를 살펴봅시다. 6.5인치 미드 우퍼는 대략 200Hz 이하를 재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어에 있는 4인치 미드레인지가 200에서 8000Hz,
트위터가 8000Hz 이상을 재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순정 4인치 미드레인지에 있는 100마이크로페럿 콘덴서가 너무 많은 중저역을 잘라버려서 중저역대에 깊은 딥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의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설치하는 포칼 ES100K의 패시브는 어떤 주파수로 커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ES100K의 패시브는 정말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동급 어떤 제품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4인치 미드레인지에 저음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하이패스 필터는 콘덴서 한 개로 되어 있는 1차 필터가 아닌 콘덴서와 코일을 사용하여 2차 필터로 되어 있어서 중저음의 손실 없이 재생하지 못하는 저음만 정확히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부메스터 옵션 차량에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부메스터 옵션 차량에는 순정 앰프의 하이패스로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메스터 옵션이 없는 차량에는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순정 스피커에는 없는 로우 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2차 필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4인치 미드레인지가 잘 재생하는 주파수만 밴드 패스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포칼 ES100K의 미드 측 패시브 출력 특성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하이패스 스위치를 ON을 하면 불필요한 130Hz 이하의 주파수만 잘라지고 200에서 300Hz의 중저역대는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대략 5kHz 근방 주파수에서 로우패스가 되어서 130Hz부터 5kHz까지 주파수만 미드레인지에 입력하게 됩니다. 순정 100마이크로 콘덴서만 연결했을 때와 비교하면 포칼 패시브가 얼마나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순정 100마이크로페럿 콘덴서만 연결했을 때와 비교해서 불필요한 저음은 비슷하게 커팅이 되지만 꼭 필요한 200에서 300Hz의 중역대는 최대 6dB나 큽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200에서 300Hz의 중역대 딥은 스피커 문제가 아니라 패시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의 한 눈금이 5dB인데 패시브만 교체해도 200에서 300Hz 대역은 6dB나 커질 테니까요. 다음은 트위터 부분을 살펴보죠. 순정 트위터는 저가 전해질 콘덴서 4.7 마이크로페럿 한 개로 대략 8kHz로 하이패스 되어 있지만 포칼 패시브에서는 필링 콘덴서 한 개와 코일 한 개로 5kHz로 하이패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트위터에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순정 4.7 마이크로페럿과 비교해보진 않았지만 5kHz 근방이 최소 3dB는 높게 입력이 될 겁니다. 때문에 부족한 5kHz 이상의 고음이 최소 3dB 이상은 개선이 될 겁니다. 미드레인지 측과 트위 측을 같이 놓고 보면 포칼 ES100K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드레인지에는 중저음의 감소 없이 130Hz에서 5kHz까지 정확히 입력시켜주고, 트위터 측에는 5kHz 이상의 주파수를 입력시키면서 크로스 주파수인 5kHz에서 마이너스 6dB로 교차되는 링크 위치 필터를 사용해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가까이 있는 벤츠 E클래스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제품을 장착을 하면 중저역과 고음은 개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차주분께서는 리어 스피커까지 교체를 원하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벤츠 전용 매치 X4MB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프론트는 포칼 ES100K, 리어 스피커는 매치 X4MB로 총 6개의 스피커가 교체됩니다. 여기에 전동 트위터까지 설치하기로 했죠. 포칼 ES100K용 트위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벤츠 전용 전동 트위터는 국산 하이클래스 제품만 가능합니다. ES100K는 전용 브라켓으로 도어 트림에 설치를 했고요. 부메스터가 없는 일반 오디오 사양의 벤츠 E클래스는 리어 도어에 트위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콕쉘 타입의 동축 스피커를 설치해야 됩니다. 벤츠 전용 동축 스피커는 매치 X4MB가 유일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4인치 미드레인지는 저음을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를 연결해줘야 하는데 매치 X4MB에는 하이패스 필터가 없죠. 이렇게 되면 저음이 과한 음악이나 볼륨을 크게 올리게 되면 스피커에서 일그러진 소리와 함께 스피커가 파손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순정 스피커에 붙어있는 100마이크로페럿 콘덴서를 라인 패시브 타입으로 개조했습니다. 사진처럼 말이죠. 순정 스피커로 복원하더라도 잭만 꼽으면 되기 때문에 순정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하이패스 필터 없이 벤츠 E클래스 일반 오디오 사양에 4인치 미드레인지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국산 하이클래스 전동 트위터도 설치를 했고요.
요 원형 안에 포칼 ES100K용 트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6개를 교체하고 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RTA를 측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때 보이세요? 저도 데이터를 측정하면서 정말 많이 당황했는데 200Hz에서 300Hz의 중저역대와 5kHz 이상의 고음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10kHz 이상만 살짝 좋아졌지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역대는 낮아졌죠. 잘 만들어진 ES100K의 패시브와 포칼 스피커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답은 각 스피커의 거리차로 인해 발생하는 위상 때문입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모든 스피커의 장착거리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청취석을 기준으로 거리가 다른 두 개의 스피커가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데이처럼 특정 주파수에서 위상이 불일치해서 골과 산이 만나는 음파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에서는 열심히 재생하는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게 요즘 많이 사용되는 노이즈 캔슬링으로 이어폰에서 외부 소음을 줄이거나 자동차에서는 엔진 소음을 줄일 때 사용을 합니다. 벤츠 E클래스의 경우에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우 미드레인지의 거리가 대략 50에서 6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50에서 60cm면 소리의 파장이 100에서 120cm가 됩니다. 이때 주파수는 소리 속도에서 파장으로 나누면 되는데 소리의 속도는 340m/s로 이를 100에서 120cm로 나누면 주파수가 280에서 340Hz가 나옵니다. 즉 벤츠 E클래스의 좌우 미드레인지의 거리차로 인해서 대략 300Hz 대역의 주파수의 위상이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RTA 데이터를 보면 300Hz 근방의 주파수에서 깊은 딥이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깊은 딥이 있으면 중역대와 중저역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소리가 뭔가 빠진 듯한 가벼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즉 스피커 문제도 오디오 문제가 아닌 위상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아무리 비싼 스피커를 장착해도 이 대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쪽 트위터의 거리차로 인해서 고음의 딥이 발생을 하고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거리차로 인해서 크로스 주파수인 5kHz 대역에서 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죠. 가까이에 있는 스피커를 늦게 재생시켜서 좌우 스피커 소리가 동시에 도달하게 만들면 됩니다. 벤츠 E클래스의 경우에 좌우 미드레인지 거리차가 50에서 60cm로 운전석 측 소리를 0.002로에서 0.0018초 정도 늦게 재생시켜주면 될 겁니다. 트위터 역시 좌우 거리차를 고려해주고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거리차도 고려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마치 청취석을 기준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거리차가 있지만 재생하는 모든 스피커의 거리차가 동일하게 작동되게 됩니다. 하지만 타임 딜레이를 주는 방법은 DSP 프로세서 설치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번 시간은 어떤 추가 장치나 개조 없이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음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DSP 프로세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스피커는 극성이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한쪽 스피커의 극성을 바꿔주게 되면 위상이 180도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타임 딜레이를 하지 않고도 위상이 맞을 수가 있게 되겠죠. 단 300Hz 대역의 주파수만 위상이 맞을 테고 다른 대역의 주파수가 위상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이며 차량에서는 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좌우 스피커의 청취각도 틀리고 차량 내부의 각종 구조물에 의해 위상이 변할 수 있죠. 즉 RTA로 측정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쪽만 기준으로 총 스피커가 4개이니 각각 스피커의 경우의 수가 2개로 총 18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8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고 RTA를 찍으면서 측정해 봤는데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도 스피커 교체만으로 음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저로서는 한 번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18개의 경우의 수를 모두 RTA를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서 원하는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졌죠.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보면 이 저역대 딥은 6.5인치 우퍼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한 건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중역대와 중저역대의 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채워졌죠. 날카로운 소리의 원인이 되었던 중고역대 피크도 살짝 낮아졌고요. 스피커 교체만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었던 5kHz 이상의 고음도 확연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음질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순정에서는 음상이 없었지만 핸들 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음상이 만들어지고 뭔가 빠진 듯한 소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아래에서 들렸던 저음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단순 스피커 교환만으로 사운드를 개선시키고 싶을 때 알가리만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패시브를 개조하든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스피커의 위상을 바꿔보든지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차종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카 오디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DSP 프로세서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It's not warm when she's away. 'Cause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Every time she goes away, yeah. And I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I wonder if she's gonna st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yeah. Yes, and I know. Well, I leave those things alone.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Yeah, always not warm when she's away. And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 and I wonder this time where she's gone. Wonder if she's gonna stay. Ain't no sunshine when she's gone, and this house is saying